뉴저지 각 타운시 의원과 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한인 후보 6명이 전원 당선됐습니다. 4개 주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에서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학교 대규모 증개축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21세 이상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에서 21세 미만은 실내 태닝샵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한국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파리 기후협약 탈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저지 각 타운시 의원과 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한인 후보 6명이 전원 당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의 시장 선거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 6명이 전원 당선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뉴저지주에서 사상 첫 한인 여성 시장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뉴저지 체리힐 시장 선거에서 수잔 신 앵글로 민주당 후보는 낸시 펠로 오다우드 공화당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시장으로는 지난 2005년 에디슨 시장에 당선된 최준희 전 시장과 지난해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에 선출된 크리스 정 시장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신 당선자는 선거 승리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선거에서는 앤디민 시의원이 969표를 획득, 총 4명의 후보 중 최다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있었던 본선거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정을 받아 선출직 의원이 된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욱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큰 것들을 약속드리기보다는 우리 일상에서 작고 소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더욱더 편리한 그런 타운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포트리에서는 민주당 피터서 시의원이 3,124표를 받아 무난히 3선에 성공했고 역시 3선에 도전한 테너플라이 데니얼 박 시의원과 올드테판의 진유 시의원 역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I would love to continue working in the schools to keep our schools ranked high in New Jersey. And I have a deep caring for the general welfare of, kids in particular around the area. With all the challenges they face with drugs, alcohol, mental health issues. I do a lot of work in helping kids cope with that kind of stuff. Our new motto for Fort Lee is Be Fort Lee. Be Fort Lee는 이제 다른 데부에서 이제 Fort Lee를 보면서 we want to make Fort Lee the pride of New Jersey. We want to make Fort Lee the place where everybody wants to live and go to school. So going forward, we want to continue that effort of Be Fort Lee. 오라델의 미리암 유 시의원 역시 큰 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한인 후보들의 활약이 유난히 돋보이는 이번 선거였습니다. 이 결과를 발판 삼아 미국 내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해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4개 주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켄터키와 버지니아, 미시시피, 뉴저지에서 치러진 주지사, 주의회 선거에서 미시시피를 제외한 3개 지역에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민주당의 켄터키 주지사 선거 후보였던 앤디 배셔 주 법무부 장관은 49.2%를 득표해 공화당 소속인 매트 베빈 현 주지사를 접전 끝에 따돌렸습니다. 켄터키주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30%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거둔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 대이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 결과도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버지니아 상 하원 모두 승리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주의회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민주당은 뉴저지주 하원 선거에서도 다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행보에 경고음을 울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에서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부가 증가했습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운별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부 현황 분석 결과 리치필드의 경우 총 3,600건의 티켓이 발부돼 전년 916건에 비해 293% 증가했습니다. 포트리는 이 기간 9,061건의 교통법규 위반 티켓이 발부돼 전년보다 126% 늘어났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역시 1,388건의 티켓 발부가 이뤄져 전년보다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펠팍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레오니아와 엣지워러도 각각 42%, 70% 늘어났습니다. 대다수 한인 밀집타운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티켓 발부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학교 대규모 징계 추간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일 뉴저지 본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펠팍 주민투표 결과 학교 개보수 및 증축안이 반대 819표, 찬성 311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는 6,113만 달러의 규모로 재산세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펠팍 학군 증축은 초중고교 3개 건물이 크게 노후해 대규모 개보수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다만 예산이 통과될 경우 주택 소유주당 향후 20년간 372달러의 추가 재산세 부담을 안아야 돼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친 유권자들이 많아 결국 주민투표에서 부결로 이어졌습니다. 펠팍 유권자협의회 권영만 회장은 교육위원회의 무모한 정책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 측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통감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좀 더 계획된 주도 면밀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타운과 대화해서 합리적인 선을 도출해서 꼭 주민투표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에 따라 펠팍 학군은 학교 개보수를 위해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새로운 계획 마련을 해야 합니다. 징계 추간을 추진하면서 과정의 불투명과 주민과의 소통 부족을 꼽는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새로운 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학군 측이 여론 수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21세 이상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3일부터 뉴욕주 전역에서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구입 허용 제한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같은 담배 구입 제한 연령 상향 조치는 뉴욕주의 회를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 법안은 린다 로젠탈 뉴욕주 하원의원이 지난 2013년 추진한 것으로 번번이 통과에 실패하다 통과한 것입니다. 서포크 카운티도 2015년부터 21세로 조정돼 시행 중입니다. 뉴저지주도 지난 2016년부터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뉴욕주에서 앞으로 21세 미만은 실내 태닝샵 이용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8세 미만 실내 태닝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뉴욕주 의회가 다시 21세 미만으로 수정해 실내 태닝샵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정됐고 입법 절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기계 태닝을 이용하면 흡연보다 더 위험한 피부 질환 문제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35세 이하가 기계 태닝을 한다면 흑색종 발병률이 75%까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17세 이상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기계 태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영어 봉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초청 영어 봉사 장학생 Teach and Learning Korea 턱을 모집합니다. 올해로 24번째 맞이한 턱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문화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학생이고 이달 3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자격 요건은 미국과 같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시민권자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재학생 및 졸업자 또는 전문대 졸업자, 졸업 예정자이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대학교 1, 2학년도 지원이 가능하고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초, 중등학교 교육을 받고 미국 내 전체 체류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발되면 내년 2월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주당 15시간씩 영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주말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항공료 130만 원과 장학금 월 150만 원, 정착금 30만 원, 숙박비, 문화체험 지원비가 제공됩니다. 의료보험 혜택과 한국 학습 기회도 주어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일 유엔의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미국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 탈퇴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라 유엔의 공식 탈퇴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과 유엔 사무총장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협약 규정에 따라 실제 탈퇴 절차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4일부터입니다. 미국의 경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탄소 배출국이고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국제사회는 우려와 실망의 소리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약이 미국의 불공평한 경제적인 부담을 강화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4일 멕시코 북부에서 마약 카르텔의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총격 뒤엔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차가 불에 타 앙상한 뼈대와 총탄 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로 미국인 국적 여성 3명과 6개월 된 쌍둥이, 8살 어린이 등 최소 9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마약 카르텔이 라이벌 조직의 차량으로 인해 공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미국을 횡단하던 20대 한국 남성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한국 부산 출신의 27세 남성으로 지난 4일 낮 12시 15분경 컬럼비아 동부 378번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고속도로 순찰대는 화물 운송 트럭이 전 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젯밤 퀸즈 자메이카역 인근 보행자 통행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난한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용의자가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를 당한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한국인 등 의뢰인 117명을 상대로 비자 사기를 벌인 한인 2명이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2명은 LA 지역 변호사와 회계사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의뢰인들에게 3만에서 7만 달러를 받은 뒤 영주권 수속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올해 26번째입니다. 브루클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87세 노인이 차에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사망이 급증하자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시의회는 17억 달러를 투입해 자전거 보호벽이 있는 전용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복회에서 내일 오후 1시부터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만장기 시위와 광복회 21대 김원웅 회장의 3부1배 퍼포먼스를 개최합니다. 맨하탄 32가 코리아타운에서 출발해 브로드웨이를 따라 행진한 후 타임스퀘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구세군 자선 냄비를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바일로도 구세군 자선 냄비에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선 냄비와 연결된 간판에 설치된 NFC 수신기를 통해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등 모바일 페이 서비스로 기부하면 됩니다. 기부된 금액은 기부자의 우편번호 주소를 바탕으로 각 지역 구세군에 전달되며 이메일로 기부금 영수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민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민법 전문 변호사 신중식 변호사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민법에 대해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저번에 좀 결혼으로 인해서 영주권 받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인터뷰가 있잖아요. 네네. 인터뷰를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은 그 신청서를 내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요즘엔 보통 한 5개월에서 8개월 사이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 통지서가 오고 신청해놓으면 이제 우선 먼저 가서 손도장 찍고 신원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노동 카드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인터뷰 오라고 그러는데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애가 타요. 왜냐하면은 이거 그러지 않아도 걱정이 많은데 이거 가서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뭘 물어보지.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막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자, 그 하는 과정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좀 마음의 안정이 되는데, 우선은 인터뷰할 때에 어떤 식이냐 하면은 우선 먼저 건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색대 통과하고 들어가서 오늘 진실만 얘기할 거냐라고 이제 선서하고 앉아서 이제 자기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주소 대고 쓴데 시작을 해요. 주소는 정확히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주소지로 영주권 카드가 날라오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되고, 언제든지 주소가 변하면 이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하나는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신청서에 조금 틀린 부분, 이거 잘못 썼는데,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아니면은 변호사 사무실에 조금 이거 뭐 오타가 있는데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뷰에 가서 내가 이런 오타가 있었다, 이걸 발견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 바꿔주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많은 분들이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요. 많이 걱정하죠. 네, 그렇다면 좀 실제로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가끔요. 네,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결혼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 배우자를 미국에서 같이 살게 해줍시오라고 신청을 하는 건데, 가끔가다 가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우리 한국 분들은 거의 없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덩달아 이 정말 결혼인지 아니면 영주권을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결혼인지를 파악하느냐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진짜 결혼했는데도 괜히 의심을 받아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뭐 3년 4년 계속 못 받고 기다리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진짜 결혼인지를 증명하는 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렇다면 좀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요. 예. 첫째는 우리가 서류를 많이 준비하면 그 인터뷰 날 됐다라고, 또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3일 뒤에 금방 카드가 날라오는 경우도 있고, 좀 늦어도 한 3주 안에는 카드가 날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서류가 준비 많이 안 되면, 증거가 많이 준비 안 되면, 그러면은 은근히 미안하지만 오늘 인터뷰
해서 이런 걸 했는데 좀 뭐 부족하다, 뭐를 더 달라, 뭘 보내달라라고 이 종이 쪽지에 써서 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계속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본인들이 이 진짜 결혼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를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금방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거절되기도 하니까 자 중요한 거는 정말 결혼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혼 사진에 양가의 그 친척 어른들 가족들이 모여서 결혼한 사진이 있으면 90점을 먼저 받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뭐 친척들 부모님 모셔다 놓고 가짜 결혼하는 사기 결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서류에 두 사람 이름으로 같이 은행, 보험, 세금 보고 아니면은 아파트 리즈 부모님이 같이 산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같이 무슨 리즈 계약서도 만들고 또 주위에 친구들이나 어른들한테서 또는 이웃한테서 에피데비드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어디에 사는데 진짜 결혼하고 매일 부부로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서 같은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정말 알찬 그런 정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인터뷰를 앞두신 분들에게 팁을 좀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 가지 요즘에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막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끝났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 누르는지 이 신청서의 기입사항을 많이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신청서를 하다놓고 하나하나 막 읽어가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인터뷰 가기 전에 꼭 신청서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좀 숙지하고 2번, 3번 한번 읽고 가시는 거를 요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참 빠르게 변하는 법인데요. 이렇게 바로 최신 정보를 알 수 있다니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민법에 대해서 신중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많은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